의원님 좀 저희가 궁금하더라고요. 조윤선 장관한테 전화가 온 건지 아니면은 의원님이 전화를 하신 건지. 조윤선 장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 버스도 대기돼 있고 막 네, 그랬었죠. 출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을 때 네, 전화가 와서 네, 자기가 국회로 출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 이랬더니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하태경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한테 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판단해 보자라고 하고 네. 자기들도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통화를 하게 해달라. 아.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전화를 걸었던 거죠. 네. 거기서 조윤선 장관이 뭐 오후에 나가겠다. 지금 사무실 나서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럴 거면 오전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의원들의 그러니까 질의 응답에 의원들이 예. 동행 명령장을 들고 같이 가는 경우가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네. 이 사태가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실에 수석으로 있을 때 네.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이게 결국 터졌잖아요. 터졌고 차관을 비롯해서 전직 장관과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혼자만 아니다 모른다고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나 담당자들이나 차관이나 전직 장관이 가서 증거 앞에서 네. 조사를 받았는데 네. 돌아와서 난감한데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시죠라고 말을 해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다. 네, 조윤선 끝까지 버틸 일은 아니에요. 조윤선 장관은 뭐 그 증거가 없다. 그런 걸 뭐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런 뉘앙스의 그동안 발언이, 해왔죠. 예.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데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다 지운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줄 예. 알았는데 네. 특검에 그게 자료가 살아서 제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몰랐던 그러니까, 거네, 조윤선 그렇죠. 장관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 특검에서 자료를 앞에 놓고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많이 곤궁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와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사례들이 전부 있고 또 거기 정무 리스트도 있는데 네,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걸로 보이는 정무 리스트까지 리스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다고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윤선 장관이 곧 특검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그 많은 네. 자료들 앞에 앉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네. 대책을 제가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대책을 세워라.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자료를 앞에 두고 그걸 계속 부인만 한다고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한 바 있죠. 네. 아까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 네. 뭐 K, B 이렇게 적혀 있던데 예. 국정원과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료만 보면? 예. K는 국정원을 지칭하는 말이고 B는 BH 청와대를 네.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분합에서 의뢰를 해요. 이 5명을 저기 그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에서 예, 2명은 되고 3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문건에 있단 말이에요. 예. 국정원이 감별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 그렇죠. 국정원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까지 예. 이렇게 문건에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연관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드러난 증거로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관계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유진용 전 장관이 네. 또 그런 증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네. 자, 김윤선 장관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통화할 때는 증인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증인 선서 안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의 말은 네. 이미 위증으로 특검에 고발된 바가 있으니까 또 증인 선서를 하고 하면 위증죄가 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증인 선서 하지 않고 이미 고발된 상태니까 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네. 그것이
용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위원회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위원장에게도 이미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위원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위원장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좀 위원회 판단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보내드릴 텐데 이 블랙리스트 문제 이렇게 저희가 조윤선 장관을 어렵게 불러서 자리에 앉혀서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청문회에 꼭 불러가지고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정무 리스트는 뭔지,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원이 개입한 게 사실인지 네. 이런 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고요. 그 문건의 존재 여부, 그리고 문건에 나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정원과 청와대 판단만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네. 누구는 우리 국민이고 누구는 지원해주지 않아야 될 비국민인 것처럼, 네.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불이익을 줘도 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근거는 뭔지,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문화를 융성한다고 하면서 네. 이게 문화 융성인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에 참여했다, 또는 뭐 쌍용차라든가 뭐 또 기타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또는 민노당을 지지한다, 또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또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등등의 이유만으로 승자가 패자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네.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게 화합의 정치이고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편가르기인지 그리고 분열의 정치인지 화합의 정치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국민을 이렇게 이념으로 편가르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누구는 우리 편이 아니고 누구는 나를 지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해서 배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 수 없게 만들어라. 이 사람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나라는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문화 공안 통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가는 비판 정신이 예술 혼의 핵심이에요. 그 비판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창조적인 혼, 비판 정신을 죽이는 거는 이거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나라는 파시즘 국가. 네. 파시스트의 나라였어요.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통한 배제와 불이익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군요. 정말 이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 지원하지 않을 사람을 정해서 지원하지 말자고 하면 원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요. 아하. 10억 중에 7억을 쓰고 3억을 불용하거나 3억을 쓰고 7억을 딴 데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네.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배제하다니까 배제하고 빼버리니까 남잖아요. 딴 데 쓰거나 불용 처리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국회가 앞으로 문화부가 세워달라는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참 심각한 상황인데 조윤선 장관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특검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고 해서 고발을 또 했고 네.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으로 또 고발해달라고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이번 주에 또 열 거거든요. 각각의 죄가 더 쌓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여당 아니죠. 바른정당에서는 또 해임 건의안도 내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수습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꿈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